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약 50년 전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래로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지나다니길 꺼려했고 밤에는 특히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날은 한여름의 더위가 채가시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 4명이 시골로 여행을 왔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그 마을에서 소문의 폐가에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미신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쯤 4명의 친구들은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서 불빛을 비추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그런지 곰팡이, 냄새와 먼지 투성이었으며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낡은 가구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중앙 거실에는 그때 당시로선 고급스러운 피아노 한 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갑자기 기이한 느낌이 들어 피아노를 열어보자 낡은 일기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기장은 가족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고 마지막 몇 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희미한 글씨로 우리를 놔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농담 삼아 피아노를 쳐보기로 했고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첫 키를 누르자마자 듣기 싫은 끽끽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갑자기 온 집안에 공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창문이 스스로 열리면서 바람이 휘몰려쳤고 먼지와 함께 방 안에 있던 낡은 커튼이 파닥였으며 갑자기 거실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이곳을 빨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겼던 문이 스스로 닫히더니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친구들은 이리저리 도망가려 했으나 집안의 복도와 방들이 미로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보이는 것은 처음 보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멈추더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 앞에 집주인의 모습을 한 어린 소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눈에서는 피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서로 팔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소리와 형상이 사라진 듯 조용해졌고 그저 어둠 속 그곳에 4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어느새 집 밖 정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기이한 경험만이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누구도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 했고 4명의 친구들은 결코 그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단순히 텅 빈 집일 뿐이라고 말하겠지만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그 가족의 영혼과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그 집에 발을 들여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로 이사갔다. 그곳은 역사가 깊어 많은 낡은 건물이 있었고 밤이 되면 적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오래된 빌라의 4층에 방을 얻었는데 싸고 집주인이 친절해 보여 큰 고민 없이 계약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근처 지리를 익히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 2시쯤 자고 있는데 희미하게 들리는 속삭임 소리에 잠이 깼다. 남자와 여자 목소리였다. 그들은 마치 내 방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서 말하고 있었다. 너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여기 우리를 본 거야. 우릴 기억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졌고 비몽사몽 상태로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러한 속삭임은 그 후로도 거의 매일 밤 이어졌다.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점점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섬뜩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불을 켜고 방을 살펴봤지만 그 어떤 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빌라 앞 작은 야산에 산책을 나갔다. 거기서 나무에 기대 앉아있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 집에 사는 거니? 속삭임을 들었겠구나. 깜짝 놀란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이 할머니가 그걸 아는 걸까? 그녀는 내게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 빌라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 작은 한옥이 있었다고 했다. 그곳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질투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그들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다가가서 내 손을 잡고 작은 부적을 건넸다. 이걸 방 안에 두렴.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것이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억해주면 사라질 거야. 나는 그 부적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부적을 방 한구석에 두고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놓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이후로 절대 사라질 것 같지 않던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끔 그 산책길을 지나칠 때 나무 아래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할머니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곤 한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사람들과 공간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게 되었다. 모든 장소는 저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저 일시적으로 스쳐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 썰입니다. 이야기는 길고 긴 밤을 함께하며 진행됩니다. 몇 년 전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도시는 언제나 북적거리고 복잡했으며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싶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고 밤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요함으로 돌아가곤 했다. 마을 입구에 놓인 집을 구한 나는 그곳에서 홀로 생활을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이웃의 할머니는 자주 집에서 농사지은 채소를 나눠주셨다. 모든 게 평화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밤이 되면 결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어느 날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동네 할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 이 마을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밤마다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경찰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증거나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버렸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에 공포를 두려워하며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저 오래된 전설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그 비밀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던 나는 마실 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밖은 적막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등들도 모두 꺼져 있었고 사방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걸음을 옮길수록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조금 앞에 있는 작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숲속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내 등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된다. 그리 가면 안 돼. 할머니는 노심초사한 얼굴로 내 팔을 급히 붙잡았다. 그때 비로소 나는 밤의 숲에서 나를 유혹하던 그것이 사람을 홀리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의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존재하는 모험가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다. 이후로 나는 밤에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날의 밤을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들지만 반대로 그 사건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로 장황하게 들어줄 만큼 이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한국 인터넷에서는 과거의 전설과 현재의 미스터리가 얽힌 이야기가 공포썰로 자주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스터리를 상상하게 하며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아파트나 외딴 집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 중 하나를 극도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정민이라는 대학생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그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온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지만 정민은 집세가 비교적 저렴한 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정민은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이상한 소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늦은 시간 그는 책상에 앉아 내일 있을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벽 저 너머에서 툭툭 하는 일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벽을 타고 그의 방 안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정민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날 밤을 간신히 보냈습니다. 다음날 소리를 들었던 벽을 자세히 관찰했지만 아무런 특이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밤마다 같은 소리가 계속되었고 정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옆집에 사는 이웃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최근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리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기묘한 표정을 짓고는 그 방에 대해 듣지 못했나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정민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옆집에 대해 뭔가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저 방에 살던 한 여대생이 실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을 겪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정민은 경비원의 이야기를 듣고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이 되자 또 다시 벽저 너머에서 툭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벽 쪽으로 걸어갔고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벽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정민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벽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수리공이 도착하여 벽을 조사하자 벽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간 속에는 낡고 초라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마지막 절규가 담긴 듯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민은 일기장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의 조사 끝에 실종되었던 여대생의 흔적들이 벽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대생의 실종 사건은 세간의 큰 이슈가 되었고 정민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밤마다 귓가에 맴돌던 툭툭 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오래된 그 아파트는 유령 아파트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면 한밤중에 울리는 벽 저 너머의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돌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의 전형적인 예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섬뜩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